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샌드연구소장 최경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사단법인 샌드연구소 사무국장 김명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2023년 샌드TV 첫 방송으로 북한의 노동당 전원회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샌드연구소 최경희 소장님 모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1월 1일이면 또 북한에서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한도 이제 자연히 이제 신년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생각을 하실 텐데 올해 북한의 김정은이 신년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노동당 전원회의 어떤 그 내용을 갖고 신년사를 가름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최경희 소장님께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2023년 새해. 항상 이 새해 1월 1일이면 저희가 이제 신년사 분석을 하느라고 사실 잘 그 명절을 세지를 못하고 그렇죠. 휴식을 못하고 살아왔는데 기다리다가 이제 또 신년사를 안 하고 이런 적이 한 3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좀 해봤더니 연속 이제 그 김정은 집권 11년 동안 7회에 해당하는 이런 그 7년 동안 신년사를 해왔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4년차 신년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좀 그 이벤트를 생략하기 때문에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좀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도 김정은 생일이 1월 8일로 지금 모두가 알려져 있고 북한 역시 1월 8일 굉장히 중요하게 좀 준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보인다는 점이죠. 그래서 사실상 생일을 기점으로 최정점의 정치 이벤트를 조직화해야 되는데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어떠한 공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분위기상 또 집중도가 분산되는 이런 형국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전원회의로 대체하고 사실상 1월 8일에 초집중도를 이제 그 정치 집중화를 만들 것이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1월 8일에 어떤 행사를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앞으로 1월 8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로 이제 북한에서 기념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12월 28일에 나온 문학신문에도 이제 1월의 명절, 조선의 명절이라고 이제 시가 나왔는데요. 은유적인 이런 그 확산, 분위기 확산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1월이 중요한 날이다. 사실 1월의 명절은 설날밖에 없었거든요. 북한에서. 큰 민족적 명절이라고 이렇게 기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휴식일은 이제 제정을 했었고, 근데 지금 조선의 명절 이제 그 1월의 명절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김정은의 생일을 중심으로 이렇게 분위기 조성하는 걸로 좀 분석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조선인민군 창건절을 사실상 그 인민군 창건절을 4월 25일로 제정을 했다가 2018년부터 이제 2월 8일로 제정을 해서 지금 현재 평양에서는 열병식 군인들이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역시 이제 그 김정은 생일을 기점으로 해서 어디까지나 권력을 받쳐주는 군대라는 이런 모습을 연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많이 그 분석이 됩니다. 김일성 시대에는 4월 15일 김일성의 생일 있다가 사실상 북한에서는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을 창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1978년 2월에 이제 그 후계 세습 체제가 정말 정점에 달았던 그 시기에 김일성의 생일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1932년 4월 25일에 이제 말지산 군대가 이제 그 항일 혁명을 했다고 해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때부터 4월 25일을 조선인민군 창건절로 계속 이렇게 명절을 기념해 왔는데 이번에는 사실
그 조선민군 창건절을 48년 2월 8일에 맞춰서 옮겨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김정일 시대에는 김정일보다 시간이 더 앞서 있는 2월 8일을 먼저 선행시켜서 이제 그 권력의 집중도를 높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름 이제 1996년 김정일 집권 시기에 전 국가적인 명절, 대중적인 명절로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근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1월 8일 김정일 시대, 김정일 생일, 그리고 2월 8일이면 그것을 받쳐주는 조선인민군의 기능을 만방에 보여주려고 하는 정치적 이런 목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사실 그 소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는 중에 이제 2018년에 이제 북한이 정말 그 신년사를 이제 통해 가지고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발표했죠. 그래서 그 2018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년사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 참석을 얘기했고 우리 정부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정말 이제 남북 간 또 그리고 이제 북미 간에 많은 어떤 이벤트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2018년이 어쩌고 보면 이제 하나의 전환점이었죠. 여기까지나 이제 권력을 초집중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권력을 받쳐주는 이런 기능을 조선인민혁명군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권력자의 생애를 받쳐주는 이런 그 위치의 포지션으로 정해 있고, 그리고 아마도 신년사를 못하는 것은 이제 김정은 생일을 굉장히 크게 또 어떠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런 기념비적인 이런 국가적 명절로 제정을 해야 되는데 바로 며칠 전에 신년사라는 짧은 거리, 단거리에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조금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권력의 분산을 의미한다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인민들과 이제 공약이죠. 네. 전원회의에서는 사실상 공약을 하더라도 김정은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신문이나 방송에 전달되는데, 사실상 신년사는 직접 세계와 인민들에게 약속을 해야 되는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권 10년 들어서 사실상 2012년 4월에 이렇게 등장하면서 다시는 인민들을 허리띠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인민들이 고생하는 것만 보면 막 가슴이 아프다고 계속 이런 표현을 하면서 왔지만은 사실상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년사에서 또 다른 약속하고 또 다시 약속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김정은은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담감을 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제가 좀 더 발전하고 내놓을 곳이 있고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기 전에는 신년사를 안 할 것이다 하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신년사를 그동안 이제 해오면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대외적으로도 많이 인지도가 높아졌죠.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김정은의 신년사를 좀 집중해서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됐는데, 중요하게는 2019년 신년사에서 굉장히 오픈된 그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김정은이 처음으로 앉아서 집무실에서 신년사를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은 어쩌면 트럼프의 백악관을 연상시켰고, 또 조선노동당 청사에서 신년사를 하기 위해서 같이 김여정, 조용원 등 이제 수행원들하고 같이 내려오는 이런 계단을 내려오는 이런 모습들은 청와대에 우리의 남한의 청와대를 연상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때는 2019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정말 미국과 한국과 같이 정서를 공유하면서 또 본인들도 오픈하겠다는 또 국내에 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컸고요. 그러다가 딱 한 달 만에 2월 달에 하노이 노딜
전쟁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위축되면서 수세적으로 이렇게 북한이 폐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해에 너무 오픈된 이런 상황을 연출했기 때문에 이듬해 2020년의 신년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매우 기다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지만은 연말에 전원회의를 대치하면서 신년사를 대신하게 되었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너무나도 이제 파격적인 오픈 이런 제스처를 취했다가 다시 원 상태대로 돌아가기도 어려운 상황, 그리고 또 오픈된 상태대로 다시 돌아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딱한 시기에 전원회를 통해서 이제는 신년사를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세 번째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북한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어떤 뭐 대외 전략이라든지 대외 상황이 북한 김정은이 어떤 생각했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죠. 예, 3년간 네. 기억 못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만 2019년 신년사에서 이제 김정은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 남한에 대해서 이제 개성공단과 이제 금강산 관광 이걸 이제 대담하게 제안을 했죠. 그래서 아마 2018년 9월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아마 서로 약속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신년사를 통해서 재확인하는 그런 과정도 거쳤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때 이제 그 2월 말에 이제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에서 자기들의 어떤 그 과거 본출이었던 개성공단과 또 금강산 관광,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재개가 된다고 하면 북한의 경제 사정이 정말 이제 급속도로 개선이 되고 또 인민들에게 약속을 했던 또 간부들에게 약속했던 그런 어떤 경제 성과들을 어떤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약속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 하노이에서 그렇게 실패를 하게 되면서 사실 지도자로서의 체면이 안 선다. 저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제시할 만한 어떤 마땅한 비전도 없고, 그 약속을 할 만한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경제적인 어떤 성과라든지, 그리고 좀 미국에 대한 기대도 없었던 상황이었고 한국에 대한 기대도 적었던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 이제 신년사를 못하는 것은 어떤 북한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 김정은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어떤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중요한 거는 2018년 너무 자신감을 갖고 국제 무대에 우뚝 서게 됐고, 또 당시에는 이제 비핵화를 우리가 추진한다는 명분은 있었지만 사실상 그 입구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과 또 이제 북미 정상회담, 또 그것이 이제 견인했던 중국과의 정상회담, 러시아 정상회담, 하노이, 모든 이제 국제사회에 굵직한 이렇게 사건들을 견인하면서 우뚝 서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2019년에 굉장히 기대했던 바와 역전되었던.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그 하노이 노딜, 그 하노이로 출발할 때 당시에 북한에서는 엄청난 이제 환호를 받으면서 인민들, 평양 시민들이 나와서 많은 그 환호 군중들 그 성원을 받으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정말 처음으로 북한에서 실황 중계, 생중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도자의 움직임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중계했던 적은 거의 없었는데, 그랬는데 그만큼 인민과의 공약, 얼마나 내가 돌아오면 잘 살게 해주마, 기대해도 된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출발했지만 사실상 하노이 회담이 불발되면서 빈손으로 돌아오게 될 때 북한 김정은은 새벽 3시에 평양역에 도착하는 이런 그 시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간부들만 나와서 영접을 하고 인민들은 전혀 이제 그 자고 있는 조용한 밤에 도착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만큼 그 좌절감, 충격 굉장히 컸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때부터 굉장히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지금 이렇게
미사일 발사하면서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자신들만의 새로운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만큼 이제 좌절감과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역으로 반영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뭐 저희가 사실 그 최 소장님께서 세 가지를 이제 북한이 신년사를 3년간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럼 이제 간단하게 뭐 요약을 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첫 네. 번째는 김정은의 생일이 1월 8일이기 때문에 네. 1월 8일을 북한의 새로운 연도의 시작을 알리는, 그리고 정치의 최정점의 집중화 이런 이벤트를 진행할 것이고요. 그러면 한마디로 부각을 좀 1월 8일 김정은 생일을 좀 더 굉장히, 부각하기 위해서 중요성을 높이고 또 이제 그 무게를 두는 그런 작업을 진행할 것이고, 그것을 받쳐주는 역할이 이제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건절 변화된 그런 그 조선인민군이 그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년사를 안 하게 된 이유는 사실상 인민과의 공약을 이제 계속 거짓말할 수가 없어서 못하게 됐고요. 올해 역시 전원회의에서 보니까 자력갱생이라는 말조차도 지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인민 생활이 날로 이제 어려워지기 때문에 계속 이제 1년간의 어떤 과제를 제시하는 것조차도 버거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하노이 노딜 이전에 2019년 신년사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이런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상황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 소장님께서 오늘 그 김정은이 3년간 신년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세 가지로 잘 요약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아마 북한의 어떤 그 정책 방향이나 또 이런 것들이 신년사를 대체해서 진행한 그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그 결과가 결국은 아마 북한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마 그 소개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그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